30년 전 한 무속인이 진태석에게 세 가지 비극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진태석은 그 예언을 비웃으며 족자를 바닥에 던지고 나갔는데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족자가 빛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 남자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예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진태석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30년 전 1995년 초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 2층에 작은 무속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문패가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계단을 올라오는 구두 소리가 경쾌했어요. 30대 초반 진태석은 당시 건양그룹 부장이었는데요. 양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운세 한번 봐보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창문엔 붉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낮은 탁자 앞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는데 바로 홍 셰프였습니다. 진태석은 코웃음을 치며 사업 운세를 잘 봐주신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홍 셰프는 대답 없이 그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진태석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홍 셰프의 입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앉으라는 말에 진태석은 어쩔 수 없이 탁자 맞은편에 앉았어요. 홍 셰프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는데요.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탁자 옆 붓을 집어들더니 붉은 먹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긴 족자 위에 첫 번째 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잃는다는 글귀가 새겨지는 걸 본 진태석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자기가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재산을 잃는다니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었던 거예요. 홍 셰프는 대꾸 없이 붓을 다시 들어 두 번째 줄을 썼어요. 아내를 잃는다는 글귀였습니다. 진태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졌지만 홍 셰프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줄이 족자 위에 천천히 새겨졌는데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답니다. 혼자 죽는다는 글귀였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진태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이런 미신 같은 소리를 믿으라는 거냐며 시간 낭비했다고 화를 냈어요. 진태석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홍 셰프가 쓴 족자를 집어들었죠. 찢어버리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답니다. 결국 진태석은 족자를 바닥에 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홍 셰프는 천천히 눈을 떴는데요. 바닥에 떨어진 족자를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예언은 거짓말 안 한다고 중얼거렸죠. 홍 셰프는 바닥에 떨어진 족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는데 붉은 글씨 세 줄이 선명했답니다. 재산을 잃고 아내를 잃고 혼자 죽는다는 글귀였거든요. 홍 셰프는 족자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계단을 내려가는 진태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대 초반 젊은이의 어깨는 당당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답니다. 홍 셰프가 중얼거렸는데요. 30년 후에 당신은 그 예언을 기억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답니다. 진태석은 그 예언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요. 아니, 일부러 잊으려 했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었어요.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6년 어느 화창한 아침 오전 9시였답니다.
건양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서 60대 초반이 된 진태석이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유가 넘쳤는데요. 30년 전 그 젊은 부장은 이제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실적도 괜찮다고 만족스럽게 혼잣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다급하게 말하는 비서실장을 보며 진태석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식이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황급히 컴퓨터 모니터를 켰답니다. 건양그룹 주가가 빨간색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5% 숫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이게 무슨 일이냐며 경악했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는데요. 주한을 부회장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해외 투자자들도 일제히 동참했다는 거였더라고요. 진태석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답니다. 주하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는데요. 복수였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복수였죠. 왜냐하면 주하늘은 진태석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상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분 후 은행장이 직접 회장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답니다. 은행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이제 방법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권유했죠. 진태석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하지만 은행장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거든요. 은행장이 나간 후 진태석은 무너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는데요. 그의 손이 떨리며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진정제가 어디 있냐며 중얼거렸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조각이 나왔는데요. 진태석은 그걸 집어들었죠.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재산을 잃는다는 글귀였답니다. 진태석의 눈이 커졌고 이게 설마 그때 그거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무속 상담소 홍셰프라는 이름의 무속인. 붉은 족자에 쓴 세 줄의 예언이 생각났거든요. 진태석은 종이 조각을 바라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라고, 미신일 뿐이라고, 우연이라고 부정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족자 조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첫 번째 줄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지 싶어 진태석은 눈을 비볐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언 1번이 성취됐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의 머릿속에 홍 셰프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답니다. 재산을 잃고 아내를 잃고 혼자 죽는다는 예언 말이에요. 만약 첫 번째 예언이 맞았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루어질 거라는 공포가 엄습해왔죠. 진태석은 30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그 무속 상담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30년이 지났지만 건물도 문패도 똑같았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는데요. 이번엔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30대 초반 여성 차정원이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홍 셰프님은 조용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홍 셰프는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30년이 지난 그는 이제 90대 중반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답니다. 홍 셰프가 왔구나 정원아 하며 돌아서서 말했죠. 차정원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는데요. 건양그룹 주가 폭락 파산 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차정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진태석이 오전에 파산했다며 예언 1번이 성취된 거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홍 셰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액자 속엔 족자가 들어 있었는데 30년 전 그날 쓴 바로 그 족자였거든요. 차정원이 가까이 다가가 족자를 들여다보고는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족자의 첫 번째 줄에는 재산을 잃는다는 글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정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냐며 차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 셰프는 눈을 감고 명상하듯 서 있었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족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간절하게 예언 2번 3번도 이루어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홍 셰프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차정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차정원은 족자를 다시 봤는데요. 두 번째 줄 아내를 잃는다는 글귀가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곧 깨어날 것처럼요. 차정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수였거든요. 아버지 차기범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차기범은 진태석이 저지른 살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결국엔 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차정원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진태석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모든 걸 잃는 게 어떤 건지 느껴봐야 한다고 했어요. 홍 셰프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건양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죠. 그곳에선 지금 진태석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였어요. 진태석은 회장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요. 운전하는 내내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족자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집에 도착한 진태석은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헤라야 헤라야 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거실에 한혜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인이었는데 그날 그녀의 얼굴엔 차가운 표정뿐이었답니다. 한혜라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무덤덤하게 물었어요. 진태석이 숨가쁘게 큰일 났다며 회사가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혜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한혜라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며 차갑게 물었죠. 진태석이 애원하듯 같이 이 위기를 넘기자고 당신만 있으면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한혜라가 진태석의 말을 끊으며 당신 혼자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의 차가운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족자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한혜라에게 보여주며 이것 좀 보라고 30년 전 예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족자 조각에 새겨진 희미한 붉은 글씨를 보았습니다. 재산을 잃고 아내를 잃고 혼자 죽는다는 글귀였어요. 진태석이 필사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언 1번이 오늘 이루어졌으니 2번도 이루어질 거라고 당신이 자기를 떠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한혜라는 족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띄었죠. 한혜라가 비웃으며 예언이 뭐냐고 미쳤냐고 그런 미신을 믿냐고 말했어요. 진태석이 간절하게 예언 2번을 막으려면 자기를 떠나면 안 된다고 제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족자 조각을 진태석에게 던지고는 일어나 방으로 향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언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자기는 진작에 떠날 준비를 끝냈다고 했죠. 왜냐하면 한혜라는 진태석이 평생 오직 재산과 권력만 쫓으며 자신과 가족은 뒷전으로 밀어두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친딸 차정원을 없애려 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었답니다. 한혜라는 이 모든 상황이 진태석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진태석은 바닥에 떨어진 족자 조각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저녁 8시였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진태석이 문을 두드리며 혜라야 나와보라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손잡이를 돌렸어요.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고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진태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답니다. 한혜라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손엔 작은 과도가 들려 있었고 그 칼날이 손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소리쳤습니다. 진태석이 경악하며 혜라야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곤 황급히 그녀에게 달려가 한혜라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가 손을 휘둘렀고 칼날이 진태석의 손등을 스쳤어요. 진태석이 아파하며 소리를 질렀고 피가 흘렀습니다. 진태석은 피 흐르는 손을 움켜쥐며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한혜라가 울먹이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당신과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붙잡았는데요. 바닥엔 이혼 서류가 떨어져 있었고 그 위로 진태석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 묻은 서류 옆에 진태석이 떨어뜨린 족자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족자의 두 번째 줄 아내를 잃는다는 글귀가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는데 이건 마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을 알리듯 했어요. 진태석은 그 빛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태석이 공포에 떨며 예언 2번이 이루어졌다고 중얼거렸어요. 한혜라는 울음을 멈추고 진태석을 밀어내며 차갑게 나가달라고, 당신 얼굴 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언 1번, 2번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예언 3번 혼자 죽는다는 것도 이루어질 거라는 공포가 엄습해왔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진태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붕대로 감고 멍하니 있었는데 한혜라의 방문이 열렸어요. 한혜라가 무표정하게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엔 이미 그녀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한혜라가 냉정하게 자기 도장은 이미 찍었다고, 당신 것만 남았다고 말했어요. 한혜라가 당신한테 지쳤다고 말하며 마치 벌레를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한혜라는 방으로 돌아갔고 문이 다시 닫혔어요. 진태석은 테이블에 놓인 족자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세 번째 줄 혼자 죽는다는 글귀가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진태석이 절규하듯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진태석은 무릎을 꺾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진태석은 집을 나와 건양그룹 본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빈 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족자 조각을 들여다봤답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50층이 회장실이었는데요. 진태석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당연히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었죠. 진태석은 회장 의자에 앉아 다 끝났다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중얼거렸답니다. 진태석이 절망하며 예언이 모두 맞았다고, 30년 전 그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했어요.
진태석은 무너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거든요. 그때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90대 중반의 노파 바로 홍 셰프였습니다. 진태석이 놀라며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홍 셰프는 대답 없이 그저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홍 셰프가 낮게 30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언이 다 맞았다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었다고 말했어요. 홍 셰프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으로 천천히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단호하게 말했죠. 예언 3번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요. 진태석이 절규하듯 혼자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제발 말해달라고 소리쳤죠. 홍 셰프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당신 곁엔 아무도 없다고요. 진태석은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직원들은 떠났고 아내도 등을 돌렸죠.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고요. 이 넓은 회장실에 진태석 혼자뿐이었거든요. 홍 셰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죽음이라고 예언은 이미 완성됐다고 했죠. 홍 셰프는 천천히 돌아서 회장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그를 붙잡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창밖에서는 차정원이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요. 50층 회장실의 불빛을 보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다고 차정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복수는 끝났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저 이제는 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위안만 남았습니다. 텅 빈 회장실에 진태석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족자만 덩그라니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죠. 재산도 아내도 누구 하나 곁에 남지 않았으니깐요. 정말 30년 전 그 예언대로 진태석은 혼자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예언 3번의 진짜 의미였답니다. 30년 전 홍 셰프가 쓴 세 줄 예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아야 할 천벌이었죠. 진태석이 과거에 저지른 살인과 배신과 탐욕의 대가 말입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진태석에게는 끝이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예언은 이렇게 완성됐답니다. 우리도 욕심과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진태석처럼 모든 걸 잃고 혼자 남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친밀한 리플리에서 펼쳐질 진태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